이제부터는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드릴 거냐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20대 취준생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때 그렇게 공무원 되고 싶은 분들이 많았어요. 요즘 분위기가 좀 바뀐대요. 그런가? 근데 그들이 다 의대 가려고 하지 않나요, 요즘엔? 의대도 많이 가죠.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 갈리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의대 가신 분들은 갔어요. 근데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의대 가겠다는 분들인 대부분 그냥 경제적인 부분이 많아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의료의 뭐 발전과 새로운 생명공학 이런 거 생각하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당연히. 없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퍼센트를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고. 20대 취준생들, 그러니까 의대 안 나오신 분들 중심으로 볼게요. 그런 분들, 근데 의대 나오신 분들도 그런데 최근에 사업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뭔가를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많이 지목을 해요. 1번이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39%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 연봉이 나와요. 당연히 생각해요. 26%고. 그 다음에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17%가 나와요. 그리고 휴가가 길었으면 8%, 재택근무 7%.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면 나중에 난 더 많은 보상도 받을 수 있고 다 돼. 뭐든 만들어낼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분위기의 변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게 숨 막힐 것 같은 조직으로 안 들어가겠죠. 위에서 하라면 해, 까라면 까 이러면은 안 가겠죠. 그럼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연결이 되겠죠. 연결이 되고 노동시장에서 20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에서 못 뽑는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프리랜서를 선호하는 20대가 느는 거. 요즘 유튜브에 올라가는 콘텐츠 중에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퇴사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늘고 매이는 게 싫은 건 거죠. 네. 그리고 예전엔 매여야만 됐었던 상황인데 매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런 것도 소프트웨어 발전,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과 관계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보는 거죠. 거대 자본이 필요 없는 창업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예전엔 토지 노동 자본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추지 못하면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공장을 만들고 나면 원자재를 사야 되고, 또 거기서 일할 사람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되게 많이 필요했어요. 투자금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노트북 하나 들고 다니는 디지털 노마드. 맞아요. 많아졌거든요. 그게 꼭 컨텐츠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랑 관계되는 뭐 서비스랑 관계되는 또는 그거랑 관계된 기획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렇죠.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가 커지는 거고 아까 해보기나 해봤어 얘기도 잠깐 드렸지만 그건 단순 노동일 때 해보기나 해봤어요. 단순히 열심히 하고 많이 하면 결과가 나오는 거. 그런 부분에는 해보기나 해봤어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아직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콘텐츠를 성공하려면 많이 만들어봐야 돼요. 소프트웨어도 동일해요. 많이 만들어본 사람이 잘해요. 당연히 그것도 있는데 그것만으로 끝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창의성을 갖춘 인재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토지, 사무실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공장 지을 필요 거의 없거든요. 노동이 아니라 인재예요. 자본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환경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보실 때 저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에 관계돼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어요. 뭐냐면 왼쪽이 뭔지 아세요? 흑백 사진. 저게 언제 사진이에요? 저기 분노의 포도의 영화 장면인 걸로 알고 있어요. 분노의 포도가 미국 옛날에 저기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 쪽에 재배 시절이 되면은 일손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따라서 움직이던 사람들 그들도 노마드였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착하면 잘 사는 거였어요. 근데 왼쪽으로 보세요. 배 위에서 지금 컴퓨터 펴놓고서 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도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보상 수준이나 뭐 사회적 레벨 그럼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다르잖아요. 우리가 바라볼 때도 시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노마드라는 것이 디지털 단어가 붙으면서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필요한 돈은 뭐죠? 집 살 돈이 아니에요.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를 즐길 수 있는 저게 크루즈인데 그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크루즈 1년 3만 불인가? 면 그냥 먹고 자고 다 되는. 괜찮잖아요. 괜찮네요. 그렇죠. 인터넷 속도 같은 것도 요즘 많이 누굽니까? 그 아저씨 일론 머스크 덕에 속도가 빨라지고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니까 요즘 미국 내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면 저걸 어느 정도 허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너 빠져도 그러니까 부품이다라고 표현했던 적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실은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부품으로 취급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디지털 노마드를 하는 사람들은 부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인재지.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 얘기를 굳이 안 해도 알아요.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세대가 기성세대들은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0대들은 기성세대도 안 듣죠, 근데.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변화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20대들은 저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대들이 경제 공부를 하신다면 주의하실 건 뭐냐면 예전 분들이 얘기해주는 뭐 GDP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유의하셔야 돼요. 예전식 산업 패러다임을 갖고서 바라보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대 분들이라면 30대 초반까지 그런 분들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경제에 녹여서 해석하는 거를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방법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성세대가 하는 교육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들끼리의 교육들을 서로가 주고받는 맞아요. 게 더 많아요. 그게 도리어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전혀 몰라도 되느냐라고 보면 그건 또 아니어서 균형은 잘 잡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또 하나 사회적 변화가 저거예요. 코딩 교육을 의무화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뭐 70%가 긍정적으로 했다는데 저것도 제가 봤을 때 암기 교육으로 갈 거예요. 분명히. 유형별 학습. 수학의 정석처럼 코딩의 정석 이런 거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제 시선 수집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하나 넣어놨는데 창의성이에요. 창의성 그리고 논리력이 필요해요. 제가 그 얘기 한번 드린 적 사담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분이 모든 것이 1등급이었는데 수학만 3등급이었다. 공부머리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수학만 안 됐을까? 이게 그쪽에서 분석을 할 때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을 때 공부는 했지만 머리가 좋아서 공부는 됐지만 논리적으로 사실은 고등학교까지의 수학은 수학이 아니에요. 그건 저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어렸을 때 수학 제법 했는데 대학 들어가 보니까 아니었고 수학과를 갔더니 더더욱 아니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더라고요. 그 논리적 사고를 사실 논리적 사고하고 창의적 사고가 이제 붙어 있어요. 논리로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들어가요. 그 연결이 돼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다 버리고 그냥 직관성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그렇죠. 다 필요한 게 창의성이거든요. 논리성 없는 창의성은 있기 힘들어요. 같이 가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코딩 교육마저 암기식으로 가고 또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교육. 모든 걸 판을 다 깔아주는 교육. 이땐 이거 하면 되고 저땐 저거 하면 되고 넌 이걸 해야 돼. 이런 식의 교육을 받는다면 그 아이는 코딩 교육을 받아도 창의성은 없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미국 가면 미쳐버려요. 미국 대학 가면. 창의성을 요구하거든요. 해봐 하고서 뭐 툭 던져주고 개방적 해봐. 질문을 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거 못해요.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소프트웨어 했던 사람이라 물어봤어요. 저희 딸내미가 다녔던 학교가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거의 뭐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대학이거든요. 거기 학생들 공부하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저렇게 공부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교수가 잘려요. 애들 힘들게 했다고. 그런 현실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도 아주 명문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터프하게 하는 학교는 몇 개 꼽아요. 정말 손가락 안에 꼽아요. 그 외에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코딩 교육 의무화해도 저게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걸 바꿀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갈까? 저렇게 해서 사회에 나와서 회사에 취업했는데 거기선 꼰대들이 소프트웨어를 몰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모르겠어요. 이건 고민을 좀 해보시고 어쨌든 이쪽 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고요. 이런 쪽으로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맞고 국가에선 투자하려고 노력을 해요. 잘은 몰라요, 그들도. 근데 해야 된다니까 하는 거야. 근데 엉뚱한 데 돈을 쓰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중에 일부는 가겠죠. 그래서 또 하나 영향 미치는 게 부동산이에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런 생각해요. 디지털 노마드가 많아지면 뭐 수도권에 살아. 집값도 비싼데. 20대들한테 설문조사를 안 해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대들이 왜 수도권으로 들어올까요?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서. 맞아요. 그게 되게 커요. 문화를 누릴 수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적 욕구. 그러니까 노마드가 필요했던 이유는 워라벨이 필요했던 이유는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거 아니었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충족시키려면 수도권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 점점 과밀해지는 거예요. 저처럼 자연만 좋아하는 사람 모를까? 도대체 왜 우리는 문화가 집중되고 근데 그건 그런 확산이 안 나라들이 되게 될까요? 많고요. 그거에 대한 사회 현상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집중률이 50%가 넘어간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본도 집중돼 있다고는 하는데 동경 중심으로 굉장히 집중돼 있는데 그래도 30%래요. 그걸 어느 정도 통제를 좁을수록 했대요. 더 그럴 거 아닐까? 아닌가? 나라가 좁을수록. 좁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쉽게 있는데 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쉽게 보이고 뭐 이래서 아니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노력하는 시점이 늦어졌다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조선시대에 천도하고 뭐 이랬던 것들도 사실 그런 거랑 다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나라 전체가 수도권이 되는 거 네,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서울 경기공화국? 네,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수도권으로 몰리는데 그래서 제가 문화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신문 기사들은 대부분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기업 내려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기업이 내려가는데 사람이 안 가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인재가 안 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가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업이 가면 사람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안 따라가는 거. 애들은 여전히 수도권에서 교육받고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 자꾸만 수도권으로 오고 그런 걸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뒤에 보면 주거 환경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저런 인재가 몰릴 수 있는 인프라나 주거 환경이 뭔지에 대해서는 없어요. 얘기 설명이 없어요. 근데 그게 문화가 커요. 아래가 지금 상수동이거든요. 성수동인가 상수동이에요. 성수동이구나. 성수동이에요. 저런 데들이 힙한 데들이 계속 생기는데 어딜 가겠냐는 거예요. 20대들이. 와보면 차원이 다른데. 그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서울 경기지만 지방에 가서 뭔가 축제나 뭐가 있다 하면 공공 주도로 뭐 하기 때문에 딱 표시가 나요. 맞아요. 일률적으로 똑같은 스타일로 하고 맞아요. 지방에서 그래도 문화 축제를 한다는 거는 딸기 축제, 뭐 양파 축제 하면 다 고추 똑같은 축제. 거예요.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결국은 서수도권은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망은 옆에다 그려놨는데 광역교통망에서 서울 중심으로 교통망이 돼 있어요. 경기도를 사는 우리들이 봤을 때는 경기도는 차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수도권, 서울 안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차 필요 없거든요. 맞아요.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서울로 중심이 돼 있어요. 서울의 중심지가 몇 군데 있죠. 광화문, 강남, 거기가 핵심이죠. 그래서 모든 광역버스는 다 그걸로 가. 그리고 일부 좀 서포트하는 데가 잠실, 사당 뭐 이런 정도예요. 신촌 이런 데들이 조금 서포트하는 정도예요. 영등포, 신도림. 그렇죠. 그 정도가 조금 서포트하는 정도지.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동선이 저 안으로 몰려 있어서 서울에서 인천을 가려 그러면 주말에는 차 없으니까 서울로 들어가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저 아랫동네로 내려가면은 더 그렇다는 거죠. 맞아요.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산과 광주로 가는 게 어떠냐는 거예요. 거긴 KTX도 없어요. 그럼 도리어 부산하고 전라도 광주? 네. 아유, 거기 대전까지 올라와가지고 내려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통일된 거 아닌가, 그게? 뭐 그런 상황이 뭔가 거예요. 있었던 것 같아, 옛날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갖다 놔봤어요. 인천공항이죠. 네. 20대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여행 다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모든 비행기들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으로 쏠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분들은 해외여행 가려면
난린 거예요. 맞아요. 이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나는 수시로 해외도 다닐 거고 이렇게 걔네들은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저가 항공 보이면 그냥 클릭해가 주말에 뜨기도 하거든요. 휴가 내고 가버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울산에 있다. 맞아요. 이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진주, 창녕에 있다 이러면 진짜 굉장히 복잡해요.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해외 물을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계속 나가고 싶은데 그러니 수도권에 그냥 계속 밀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한 집에 살더라도 어차피 난 여기서 있는 시간 얼마 안 되고 잠만 자는 거고 그 외의 시간은 뭐 돌아다니기도 하고 밖에 나가 있거나 해외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관계없어 하면서 내가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시작이 어디였느냐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생기는 현상인 거죠. 소프트웨어가 없는 상태에선 이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소프트웨어가 지원이 되니까 예를 들어 넷플릭스를 생각해 보세요. 넷플릭스가 소프트웨어예요 결국은. 네. 그렇죠. 물론 통신망이라는 하드웨어도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그거를 서포트해 주기 시작하니까 서비스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확 퍼지게 되는 거. 거의 모든 산업들이 그렇게 되고 디지털 노마드도 사실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전에 장표 만들어가지고 보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표 만들어서 보내야 되면 택배로 보내나요? 우편으로 보내죠. 우편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팩스가 나왔고 지금은 인터넷으로 보내고 심지어 카톡으로도 보내고 별거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기반에 안 보이는 사람들 잠깐만 이게 하드웨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엮어주는 건 전부 다 소프트웨어예요. 전부 다 소프트웨어예요.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건. 그래서 이런 연결망들이 좋아져서 오히려 그냥 생각해보면 수도권 밀집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기기도 다 있고 망도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도 더 많이 그래서 문화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를 즐기고 향유하고 싶은 욕구가 워라밸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모여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 고민을 해봤어요. 똑같이 말씀하시는 미트마인드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20대들은 문화 중심이지. 할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항상 그 얘기를 해. 할 게 맞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문화가 있는 곳으로 몰리고 하는 현상이 더 심화되는 거죠. 아이들이 크게 되면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이 크게 되면 교육이라는 문제까지 같이 겹치니까 돈이 있으면 서울에 있고요. 조금 밀리면 경기도권으로 내려오는 거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2의 수도 부산이 있다 하지만 서울에 비할 바가 아니죠. 뭐 진짜 10분의 1 진짜. 네. 그래서 부산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부산은 나름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은데 그래도 예를 들어 아까 잠깐 일트로바트로에도 보여드렸지만 어디서 해요? 서울에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공항도 그래요.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유럽 노선.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또 계속 몰리는 거예요. 그나마 부산은 KTX로 쭉 올라올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좀 나은 거죠.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더 빨리 올라온다는 말도 있어요. 이게 제가 그 테슬라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전기차를 보면 전기차가 좋은 점이 엔진 오일 안 갈아도 되는 거 아세요? 모터잖아요. 그렇겠네. 엔진의 부품 수가 여기 비교해 놓은 거 너무 웃겨요. 내연기관차의 엔진 부품 수가 6,900개인데 전기차는 딸랑 모터야. 물론 너트 볼트도 있으니까 아예 0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3만 개였던 게 18,900개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7,000개로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반도 안 되네. 네. 그러니까 부품 수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점점 단순해져요. 그리고 이게 자동화가 돼요. 부가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에 너무 집중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테슬라의 가치는 지금 도조 칩 들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칩이에요. 테슬라에서 만든 AI 데이에 보여줬던 칩인데 저걸 왜 보여줬느냐 하면 소프트웨어는 보여줄 수가 없어서 저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보여줄 수가 없잖아 소프트웨어를. 그렇겠어요. 그쵸. 눈으로 봐야지 뭘 하나 보다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어린 왕자의 교훈을 자꾸만 떠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손에 쥐고 있는 거는 CPU지만 인공지능 칩이지만 실제로 저 사람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소프트웨어예요. 기계를 돌리는 것도 소프트웨어고
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웨어 인지 중요하고 안 보이는 부분에 숨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소프트웨어 공부를 가볍게라도 좀 해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생긴 게 이런 거죠. 분명히 지금 미국 연준에서는 화폐량이에요. 왼쪽은. 네. 화폐량이 쭉 8배가 됐었어요. 2008년 기준으로. 근데 GDP가 8배로 늘었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산시장이 커졌었어요. 그렇죠. 그 돈이 어디로 갔겠어요. 그런데 자산시장, 부동산이나 이런 데로 갔다는 뜻은 돈이 안 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부동산으로 간 건 돌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통화 승수와 통화 유통 속도가 떨어졌었어요. 통화 승수는 돈을 맡기고 은행에 그걸 누군가 빌려가서 투자하고 이래야 되는데 산업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가져가는 회사들이 준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이 뜨고 주식이 뜨니까 돈이 글로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통화 승수가 늘질 않은 거예요. 빌려와서 투자하고 빌려와서 은행에 넣고 투자하고 이게 반복이 잘 안 됐던 거예요. 또 하나는 돈을 쓰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는 뭐가 많이 팔렸냐면 자동차, 가전제품 많이 팔렸거든요. 그거 만드는데 많이 드는 비용이 뭘까요? 원가에 많이 드는 비용. 원자재비. 원자재비라는 거예요. 공장 비용, 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자본 비용, 돈 빌려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컸는데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면 별 필요 없잖아요. 노트북 하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주요가 되느냐 하면 인건비예요. 인건비는 돈을 받으면 그게 쌓여있을 가능성보다 돌 가능성이 높죠. 빠른 속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 승수가 높아지는 효과는 아직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것도 높아지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금리가 높아지면서 통화 승수는 좀 주춤하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유통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GDP 상승이 일어나는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M2도 생각보다 높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 높아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통화 유통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는 인건비 중심, 소프트웨어는 인건비 중심이니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연준에서 아무리 돈을 줄이려고 해도 아주 극단적으로 줄이기 전에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쉽게 잡히진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맞을 거예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통화 속도, 유통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GDP를 보는 시선, 그리고 FRB에서 보는 시선, 시장에서 보는 시선들을 보실 때 소프트웨어 중심, 안 보이는 부분, 그것 때문에 생기는 사회현상 이런 것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지 않으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거시경제를 보시거나 할 때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소프트웨어를 했다 뿐이지 소프트웨어가 보이겠습니까? 어떤 그러네요. 기기의 소프트웨어가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쓰면서 그냥 대충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프트웨어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내부자들을 만나기도 하죠. 내부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만나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약간 하세요. 뭘 해요? 자기 일에 집중하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주변을 잘 안 보는구나.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 화내실 테니까. 네. 근데 자기 일에 집중하면 주변이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네. 아름답게 포장해 주세요. 네. 지금 이거 다이아드 영화 4.0 영화에 나오는 얘가 이제 프로그래머예요. 이것도 보면은 거의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로 통제가 다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파이어 세일 해가지고 모든 걸 마비시킬 수도 있고 정보도 다 빼갈 수 있고 여러분들의 보험 자료 이런 것도 다 전산화돼 있잖아요. 다 돼요. 모든 게. 다 내놓고 사는 거지 뭐 이제. 맞아요. 그거는 그렇지만 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꾸만 하드웨어 보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건 소프트웨어로 돌아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만들기 쉬운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문화, 컬처 이런 것들도 그런 거죠. 이쪽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K-팝이 떴던 이유 아시죠? 유튜브 때문이에요. 네. 그렇죠? 유튜브가 물론 인터넷 속도도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 발전도 같이 따라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유튜브가 떴고 그것 때문에 K-팝이 떴다는 건 거의 정설이더라고요. 싸이가 무슨 수로? 배 나온 아저씨가. 맞아.
그렇죠. 예전에 우린 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라디오를 듣고 알았나? 라디오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예를 들면 배철수의 뭐 음악 캠프 이런 데서 외국의 차트 최신 차트의 소식 같은 걸 굉장히 빨리 계속 전해줬어요. 라디오로. 우리 소식을 전해줄 사람 없었구나. 없었죠. 그런 채널이 없었구나. 네. 그래서 알고 싶어하지 않고 그들이. 박진영이 원더걸스 데리고서 미국에 그렇게 순회 공연을 했던 이유가 그건데 그걸로 답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라는 것이 맞아요. 대체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산업을 한번 들여다보면 마찬가지거든요. 그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낸 서비스인데 이것도 컨텐츠 산업도 서비스라고 분류하는 것 같더라고요. 컨텐츠 산업도 보면 저기에 하드웨어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물론 연습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공장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그런 설비가 아니니까. 그렇죠. 비용이 훨씬 적게 들죠.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설비, 반도체 공장 하나 깔라 그러면은 조 단위가 들어가거든요. 아, 지금 300조 든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저기는 그러니까. 그런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무대 장치 비용 정도.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죠. 그리고 저 아이들 하나 육성하는데 인건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기값 상대적으로 얼마 들겠어요. 찝도 안 되지, 진짜. 그쵸. 제가 여기다 안 담았는데 또 하나 이제 많아지는 것이 소프트웨어가 많이 돌아가려면 하드웨어가 많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하드웨어가 많아진다. 컨텐츠를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발달하고 그거에서 하드웨어도 발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 방향을 좀 바꿔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소프트웨어가 머리죠, 머리. 머리, 왜냐하면 뇌. 컨텐츠나 서비스가 머리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운영이라고 보면 좀 더 운영. 맞지 않을까? 뇌지 않을까요, 그래도? 뇌죠. 근데 뇌에다 뭘 담는 쓰레기를 담을 수도 있고 고전문학을 담을 수도 있으니까 컨텐츠가 또 중요해요. 저는 소프트웨어 하지만 컨텐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엮어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지 세상 돌아가는 게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케이콘 저것도 굉장히 CJ에서 한다 그랬나? 미국 가가지고 한 바퀴씩 돈대요. 저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하여튼 저쪽에서 이제 드는 비용이라는 거, 그리고 전기값 얘기하려고 그랬군요. 그러다 보면 전기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전기 쪽에 대한 이슈가 계속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소경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연결되는 고리예요. 전기 사용량이 점점 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전기로 그렇죠. 돌아가니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하드웨어가 전기로 돌아가다 보니 이 자연스럽게 전기 소비량이 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중심을 보통 사람들은 하드웨어를 보고 있는데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서비스 쪽을 보면서 거꾸로 가보셔라. 거꾸로. 그렇게 보면 좀 더 많은 게 보일 거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 돈을 벌었던 건 서비스죠. 금융 서비스로 돈 번 거죠. 그렇죠. 금융이죠, 금융. 얘도 반도체 다 내려놓고 소프트웨어를 발전시켰던 게 사실은 금융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발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먼저 치고 나가버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도 컨텐츠죠. 관광 수입. 미국이 이게 2018년 기준에 관광 수입이 2,100억 달러 정도? 2,100억 달러 정도였어요. 저러면은 액수가 얼마냐면 삼성전자 시총에 가까워요. 저희 엄청난 매출이거든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분이 그랬다며요. 영화 하나 히트하면 그게 쥐라식 월드였더라고요. 쥐라식 파크. 쥐라식 파크 하나면 현대자동차 도대체 몇 대? 150만 대? 이만큼 팔아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관광 수입 보세요. 그리고 관광 수입의 특징은 뭡니까? 와서 다 이게 거의 서비스 수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국민들 주머니에 꽂혀요.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음식 먹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꽂히는 돈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저게 가지고는 경제적, 아까 제가 통화 유통 속도 얘기했잖아요. 네. 굉장히 빠르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미국이 다른 2, 3위보다 월등히 많을까? 저 미국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편해요. 안전하고요. 총기 어쩌고저쩌고 편하다. 얘기하는데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소매치기 그렇게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미국은
적어요. 이거 상대적인 겁니다. 없다는 건 아니에요. 대도시는 똑같이 있어요. 있는데 미국은 전 대자연을 좋아하니까 그런 데서 소매치기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일까? 사람들이 그런 것도 아니 있고. 미국이 월등히 뭔가 더 낫나? 왜냐면 사실 그냥 보기에 자연 경관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뭐 유물이라든지 보면 유럽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이게 문화적인 컨텐츠로 가면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디즈니랜드, 뭐 라스베가스. 이런 돈 것들이 쓰기 거기 잘 돼 있죠. 다 집중되어 있긴 해요. 아 스포츠도 있구나. 맞아요. 미국에서. 스포츠도 그런 있고. 것도 있을 거고. 뭐 하여튼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미국이 많네요. 1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거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많이 좋아지긴 했으나 좀 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행도 다니시면서 저런 것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지금 민트마인드님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1위 국가를 주로 다니다 이번에 2위 국가를 가는 거네요. 그렇죠? 야 스페인 2위구나. 그래도 스페인하고 프랑스하고 엎치락뒤치락해요. 이태리가 최근에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이 스페인 많이 갔죠. 남유럽 쪽을 맞아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동남아를 너무 많이 가서 이제 갔다 왔다 해도 이제 그 티가 꼴레가 안 안 나잖아 이제. 그러니까 너무 비싼 나라보다는 북유럽 갈 수는 없고 남유럽 정도까지는 이제 가나 봐요. 많이 가더라고. 가면서 즐기시면서 저런 차이점들을 발견하시면 투자 힌트도 얻을 수 있고 사업 힌트도 얻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서비스나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보면 좋을지 어떤 기업에 취업하면 좋을지 등등등등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거는 제 N형답게 INTJ입니다. N형답게 전반적인 얘기를 드린 거고 디테일한 얘기는 많이 드리기가 제가 좀 어려운 사람이에요. 다음에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여하튼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드렸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고를 확장시키고 관심 있는 분야를 들여다보세요. 그게 더 잘 보여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은 여행 보시고요.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연을 보시고요. 뭐 IT 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IT 기기 보시는데 자꾸만 디자인만 보고 뭐 CPU만 보지 마시고 소프트웨어를 보세요. 안 보이지만 느껴보세요. 소프트웨어를. 그러시면 훨씬 많은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안 보여서 우리가 잘 몰라서 아마 그런 게 훨씬 클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듣다 보니 이렇게 맞는 말인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